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일본 국철 3대 미스터리로 알려진 3건의 사건 중에 제일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자 가장 많은 의문점을 남긴 사건으로 평가되는 시모야마 사건입니다. 1949년 일본 미 군정시대에 발생한 한 남성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문들, 사건 직후부터 엇갈리기 시작한 언론의 추측과 아무런 결과 없이 중단되어 버린 수사까지, 이러한 요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럼 지금부터 이 의문스러운 죽음의 전말과 그 진실 공방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시모야마 사다노리는 출중한 암기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판사인 아버지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는 달리 일본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비교적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쌓으며 자라났죠. 시모야마는요, 어릴 때부터 기차역과 철도 그리고 열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흥미는 그의 천부적인 암기 능력과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무른 도시에 위치한 역의 모든 시간표를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구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도쿄 제국대학 기계공학과를 거쳐서 일본 정부의 소속기관인 일본 국유철도청에 취직하기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50세도 되지 않은 나이에 국철의 총재가 되면서 덕업일치라는 단어의 산 증인이라는 평판을 받게 됐죠. 시간은 흘러서 1949년 7월 5일이 됩니다. 이른 오전이었던 8시 20분에 일본 국유철도 총재인 시모야마 사다노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회사차를 타고 자택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기사에게 니혼바시에 위치한 미츠코시 백화점으로 좀 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당시는 시간이 상당히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백화점이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내 시모야마는 차를 돌려 도쿄역 앞에 치요다 은행, 오늘날의 미츠비시 도쿄은행에 들린 후에 다시 여러 곳을 배회하고 미츠코시 백화점을 재방문합니다. 아마 여기에 무슨 볼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차를 몰도록 지시한 방향은 꽤나 되게 복잡한 루트였다고 해요. 그렇게 도로 위에서만 1시간가량을 허비한 그가 차에서 내린 시각이 오전 9시 37분이었습니다. 시모야마는요, 운전기사에게 5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에서 내린 뒷모습을 끝으로 시모야마는 종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전 9시 이전에는 사무실에 항상 출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시모야마가. 그러다 보니까 비서 역시 매일 아침이 되면 현관으로 시모야마를 마중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더군다나 당시 일본 국철 내부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종 당일에도 이에 대한 철도관리국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죠. 시모야마의 비서는 그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면서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야마는 회의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의 비서가 자택에다 연락을 취했고요. 행방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모야마의 아내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똑같은 시간에 회사차를 타고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회사와 집이 발칵 뒤집혔죠.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하지만 그가 실종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7월 6일 오전 12시 30분, 시모야마는 키타신주역과 아야세역 사이의 국철 선로 위에서 처참하게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시모야마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물론 일본의 유력 언론들까지 나서서 특별 취재단을 꾸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미츠코시 백화점, 아까 전에 시모야마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춰버린 이 미츠코시 백화점 안에 있던, 그러니까 시모야마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가 정체불명의 남성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을 여기서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하죠. 곧이어 사건 당일에 시모야마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이어졌는데요.
시모야마가 실종 당일인 7월 5일 오후 1시 40분경에 시신으로 발견된 지점 인근인 이세사키선 고탄노역의 개찰구에서 이 담당 직원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고 2시부터 5시까지는 이 해당 역 근처에 있는 스에히로라는 여관에 머무릅니다. 그가 여관을 나선 뒤부터 오후 8시까지의 행적 역시 대충이나마 추정이 가능했죠. 고탄노역과 시신 발견 지점 사이에서 시모야마로 추정되는 남성을 보았다는 증언이 연이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시모야마의 모든 행적은 흔적도 없이 끊어져 버렸고요. 결국 몇 시간 뒤 미토 방면의 선로를 통과하던 화물 열차에 치인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평소처럼 집을 나섰던 40대의 중년 남성은 갑작스럽고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도 모자라 끔찍하게 훼손된 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일본 열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데 충분했죠. 하지만 이 사건이 일본의 국철 3대 미스터리로 불리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는 그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진실 공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이 의학 교수들의 서로 다른 법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야마는 열차에 치인 상태로 발견이 됐지만 이게 과연 생전에 치인 건지, 그러니까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고 난 뒤에 치인 것인지를 놓고 그 판단이 엇갈리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도쿄대 법의학과 소속의 다네모토 교수는요, 시모야마의 시신에 난 상처에서 생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가 사후에 치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시모야마는 열차에 치이기 전부터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누군가 그를 살해한 뒤에 사인을 위장하기 위해서 철로에 시신을 가져다 놨다라는 이야기예요. 더불어 이 다네모토 교수는 시신의 훼손 정도에 비해 출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과 시신의 특정 부위인 음부에서만 뇌출혈 등의 반응이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시모야마가 죽기 전에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당했을 가능성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물론 이 사건의 전반적인 조사를 담당했었던 도쿄지검의 주임검사 타케시 역시 그가 타살로 사망했다는 다네모토 교수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시모야마의 죽음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 역시 제기가 됩니다. 현장을 직접 검증했던 감찰 의무원 신노스케가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이 신노스케는 다네모토 교수, 방금 전에 타살일 거라고 주장했었던 다네모토 교수가 증거로 제시한 이 생체 반응 없었다 그랬잖아요. 생체 반응의 결여는 로드킬 시신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변에 출혈 흔적이 거의 없었던 것도 피가 비에 씻겨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게이오 대학에 있는 히사베 교수 역시 이 신노스케, 이것은 자살일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처럼 팽팽하게 대립한 두 입장의 논쟁이 날로 거세지자 일본 국회 법무부위원회는 유명 법의학자들을 부검의로 지목을 해서 의학적 소견을 물었지만 그들의 의견마저 상반되게 갈리면서 논란을 잠재우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요, 자살과 타살 공방에 언론이 내세운 의견들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만이 가중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대형 언론 역시 해당 사건의 의문점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논쟁에 가담하기 시작한 거죠. 아사히 신문의 요시미 기자와 마이니치 신문의 쇼이치 기자는 시모야마 사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취재와 보도에 성공을 했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보도는 상당히 엇갈린 양상을 보입니다. 요시미는 아사히 신문의 요시미는요, 물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타살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물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그가 내세운 물리적 증거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 요시미는 시모야마 총재의 와이셔츠와 속옷 그리고 양말에 기름이 묻어 있었거든요. 다량의 기름이 되게 많이 묻어 있었는데 정작 겉옷이랑 구두에는 기름이 묻어 있지 않았던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그 기름이 뭐였냐면
열차나 선로를 정비하는 데 쓰이지 않는 식물성 기름인 미강유였다고 합니다. 또한 요시미는 시신의 발이 아무런 상처 없이 온전했던 반면 그의 가죽 구두는 열차에 짓이겨진 채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현장과 연결된 정황들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가 제시한 이러한 의문들은 시모야마가 다른 곳에서 감금 및 살해되었다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됐고요. 충분하죠. 그리고 용의자와 살해 장소를 지목하는 중요 단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즉, 아사히 신문의 요시미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총재는 모처에 끌려가서 감금이 된 뒤 살해를 당했고 선로에 버려져 열차에 치인 것이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죠. 곧 그의 의견은 공식적인 보도로 이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히 신문의 요시미의 취재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의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모야마의 몸에 다른 기름이 아니고 굳이 미강유가 묻어 있었던 까닭과 내부에 속옷까지 묻어 있었던 기름이 정작 겉옷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또한 멀쩡했던 발과 달리 구두가 찢겨져 있었던 이유까지. 정말 누군가가 시모야마를 죽인 뒤에 옷을 다시 입혀서 철로에 유기한 걸까요? 나아가 아사히 신문의 요시미 기자는 연합군 범죄수사연구실 소속의 미군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현장과 인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루미놀 반응을 통해서 사건 현장이 있었는데 그 사건 현장의 북쪽에 위치한 우에노 방면에서 시모야마의 혈흔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혈흔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이후에 경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더 광범위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혈흔이 수백 미터를 간격으로 해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곧 그 핏자국들이 시모야마의 시신이 운반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었죠. 이 혈흔은요, 현장 근처에 위치한 어느 폐가의 문과 마루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시미는 시모야마가 그 폐가 혹은 인근 주변에서 살해되었다는 주장에 박차를 가합니다. 반면 마이니치 신문의 쇼이치 기자는 시모야마가 자살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쇼이치는 시모야마의 생전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을 하는데 추적을 한 끝에 그가 죽기 전날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정처 없이 회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거나 철도 공안실 안에서 꽤 긴 시간 동안 허공을 응시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모습이 시모야마가 어떤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자살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되도록 만들었죠. 더군다나 얼마 후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시모야마가 평소에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장은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논란과 언쟁에도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자 수사당국은 그의 가족, 친구 및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모야마의 친구와 지인들은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절대 그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고 설사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성격상 유서 한 장이라도 남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철도 일을 해서 난 정말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기차를 이용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 외에도 그들이 시모야마의 자살을 부정할 만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모야마가 실종되던 날에 여관에 들렸었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 부분에서. 근데 이 여관 주인이 전직 경찰이었던 거죠. 때문에 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된 증언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즉, 이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신 발견 당시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워 있었던 자리의 흙이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얼마 남아있지 않던 혈흔을 미군이 긁어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가 어떤 배후에 의해서 살해가 된 뒤에 선로 위에 버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의심은 실종 당일에 목격된 시모야마가 진짜 시모야마가 맞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으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모야마가 근시가 상당히 심각했대요. 심각한 근시 때문에 항상 안경을 쓰고 다녔었는데 그랬던 시모야마의 평상시 모습과는 다르게 목격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시모야마라고 얘기했던 그 목격된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담배를 상당히 좋아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내내 담배 한 개비도 태우지 않았던 점. 그리고 직업상 우대 승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총재가 개찰구 영무원에게 일반 차표를 건넨 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죠. 물론 그 누구도 명확한 진실을 밝혀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놀랍게도 시모야마의 직계 가족들은 그의 자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모야마의 아내는 그가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정신적인 압박과 우울증이 정말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각한 불안을 유발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총재가 되기 직전인 운수 차관 시절부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해요. 꼼꼼하게 기록했던 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6월 28일자 이후로 끊겨 있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는 아무도 없는 방에 틀어박혀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건 전날에 시모야마가 아무런 용건도 없이 자신의 지인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탄원과 협박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온다는 내용의 하소연이었죠.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심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실 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요. 경찰은 잠정적으로 그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후 사회평론가이자 추리작가인 마츠모토 세이초에 의해 경찰의 허점과 모순점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요. 이에 동조하여 수사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일본의 국철은요, 총재를 통해서 본사 내에서 노조운동을 하는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좌파나 일본 공산당 측에서 나서서 총재인 시모야마를 제거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 시모야마의 죽음을 놓고서 갖은 타살설과 자살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살해 배후에 미군의 방첩부대, 구일본군의 비밀결사 등 다양한 조직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만을 위주로 한 당시의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당시 국철의 간부들은요, 노조와의 갈등에 총대를 매야 했을 이 총재 감투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술 분야 출신이었던 시모야마가 총재가 된 것은 말 그대로 엉겁결이었어요. 하지만 시모야마는 나름대로 현장 직원들과 노조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와 대립을 하는 동시에 10만 명 해고라는 무지막지한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미 군정에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갖은 이유를 들어서 해고 단행을 미뤘는데 계속 미루니까 이 담당 미군 중위가 이 시모야마의 자택에 난입해서 권총을 들이대면서 난동을 피운 일도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시모야마는 사망하기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도 미 군정에 의해 해고 발표에 대한 재촉 전화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빨리 해고해라,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거죠. 이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그가 느꼈던 정신적인 압박이 대체 뭐였는지 조금이라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죠. 이처럼 아무 결론 없이 1949년 12월 31일부로 시모야마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해산됩니다. 사건을 자살로 결론 지으려 했던 수사 1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을 했고요. 타살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던 경시청 수사 2과 역시 1950년부로 수사관들이 돌연 전임되면서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수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964년이 되었고 7월 6일 이후 시모야마 사건은 살인사건임을 전제로 한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됨으로써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현장인 도부 이세사키 선 철교 아래에 시모야마 총재의 추모비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에 그를 치었던 기관차는 1943년 10월 26일 110명의 사망자와 107명이라는 부상자를 초래한 스치우라역 열차 충돌 사고 시에 운행됐었던 당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모야마 사건 당시의 기관사는 그가 센다이 기관의 구장으로 지낼 당시에 함께 근무했었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 기관사는 사건 이후에 우라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위궤양으로 몇 년 뒤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시모야마가 죽은 뒤에 노조 활동이 조금 잠잠해졌는데 이렇게 되자 일본의 공기업과 대기업들은 미 군정의 명령과 다름없는 권고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시켜버립니다. 이후 연달아 터진 마스카와 사건과 미티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내 최대의 노조인 국철 노조를 비롯한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철퇴 시기를 맞게 되었죠. 사건과 관련된 책 제목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건 이후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출판이 됐는데 바로 시모야마 사건 최후의 증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실로 놀라웠죠. 책은 익명의 누군가를 취재한 인터뷰와 대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익명의 인물에 따르면 자신은 미군 내 방첩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신원미상의 사체를 옮긴 적이 있고 예상컨대 그 신원미상의 사체는 아마 국철 총재인 시모야마일 것이다 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판단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깁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심스럽고 찜찜한 부분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능력 또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팽팽했고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 중 시모야마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